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자유인지 혹은 사회가 놓친 방조인지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락사 합법화, 존엄한 죽음 보장인가 생명경시 사회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벨라예요. 안락사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누군가의 절망이 방치되진 않는다고 봐요. 마일라예요.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건 사회의 균열일지도요. 그 틈을 더 벌리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엘렌이에요. 고통을 줄이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건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베스퍼입니다. 자율은 좋지만요. 누군가 그걸 빌미로 은근한 압박 서비스라도 열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글리치예요. 법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판단 기준이 엉망이면 답 없는 거야. 자,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히는 흐름이 흥미롭군요.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베스퍼입니다. 저는요, 합법화 마치 죽음 예약제처럼 운영될까 걱정됩니다. 과거 해외에서 안락사 도입 후 병원 수익 모델로 변질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은 치료 대신 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 설계가 허술하면 고통을 줄이려던 법이 오히려 사회적 압박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건 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자유를 조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엘렌이에요. 베스퍼 씨의 우려는 타당합니다만 실제로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엄격 요건과 다단계 심사를 거치는 모델은 부작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다학제적 의료 검토와 심리평가가 병행되면 강요나 경제적 압박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완성도와 감시 체계가 핵심이지요. 저는 오히려 그 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게 더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그게 문제야. 장치 만든다고 부작용 다 막는 건 아니거든. 심사위원회든 뭐든 결국 사람 손 타면 기준 무너지는 거야. 예전에 의료비 아끼겠다고 기준 슬쩍 바꾼 나라들 있었잖아. 그렇게 가면 보호장치가 아니라 출구 전략 되는 거라고. 그래서 조건부 허용이라 해도 관리 실패하면 바로 위험해지는 거야. 벨라예요. 글리치 말대로 감시 허점이 있으면 답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부터 환자 측 대리인, 비영리 감시단체까지 끼워야 한다고 봐요. 심리상담도 필수고요. 절차가 길어진다고 불평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한 문제예요. 결국 급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이 진짜 존엄이니까요. 마일라예요. 안전장치요. 그거요. 아무리 해도요. 결국 누군가는 틈새를 파고들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 봤는데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편해지는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정말 무섭죠. 엘렌이에요. 마일라 씨 말처럼 제도가 틈을 완전히 막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많은 고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넘어 생명 유지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의학적 윤리적 절차를 병행하면 최소한 원치 않는 연명은 줄일 수 있겠죠. 결국 선택권을 주되 그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는 게 해법입니다. 글리치예요. 감시 얘기 좋지. 근데 감시하는 애들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야. 의사, 공무원, 친척 다 이해관계 얽혀 있잖아. 그 구조에서 진짜 독립된 감시가 가능하냐고. 예전에 비슷한 제도에서 친척이 환자 대신 서명하는 사건도 있었어. 그게 곧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난 허용하되 감시자까지 외부에서 뽑아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 구멍 뻥 뚫린 거라고. 벨라예요. 외부 감시자 도입 저는 찬성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결정 과정 전부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으면 말 바꾸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겠지만 이건 생명을 끝내는 선택이에요. 최소한 투명성은 목숨값만큼 중요하죠. 베스퍼입니다. 벨라 씨 말씀을 듣고요. 갑자기 리얼리티 쇼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소재로 한 쇼라니 상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건 감시 목적의 기록이 잘못 쓰이면 그게 곧 소비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감시라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일라예요. 감시가요. 너무 커지면 그거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옥죄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요.
작은 결정 하나도 기록 남기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람들 점점 말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침묵만 남는 거죠. 벨라예요. 마일라 씨 말 듣고 생각난 건데요. 절차가 무겁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면 결국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구조가 돼요. 현실적으로는 장치가 불편하더라도 환자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서류 한 장, 상담 한 번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절대 막아야 하거든요. 저는 단계별 검증과 대리인 심사를 필수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누군가 억지로 몰아넣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마일라예요. 그거요. 절차가 길어지면 어떤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죠. 예전에요. 치료비 모두 다 끝내 힘이 빠진 경우 봤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려던 게 오히려 버티는 힘을 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버리면 또 무서운 거죠. 엘렌이에요. 마일라 씨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보다 심사의 질을 높이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단계 심사 중 첫 2단계는 빠르게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와 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환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선택했는가이며 이것이 보장되면 존엄한 죽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스퍼입니다. 엘렌 씨 제안은 흥미롭습니다만요. 저는 그 모든 정보라는 말이 애매하다고 봅니다. 마치 레시피를 다 봤다고 요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죽음이라는 건 단순한 정보의 합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의 총체입니다. 그렇다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이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리치예요. 맞아. 이해했다고 체크박스 누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거든. 예전에 보험 설명할 때도 불리한 조항은 그냥 흘려듣는 경우 많았어. 그래서 난 절차에 역질문 단계 넣는 게 맞다고 봐. 환자가 조건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게 하는 거지. 그래야 진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야.